로봇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지 기능, 연산 기능, 행동 기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거를 설치한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자동차는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뒤집어 놔도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쳐가지고 넘어지면 넘어져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아,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요. 따라서 그냥 무조건 계속 이것만 하도록 만든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 기계는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행동하는 기능 그 하나밖에 없고 감지 기능과 연산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고 겉모습이 사람을 닮았느냐,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로봇은 세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으면 로봇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와 똑같이 로봇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해서 합격했다. 야. 우리가 좀 더 쉽게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해주는 꼭 사람 같은 로봇이 있으면 좋겠죠.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똑똑한 로봇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똑똑한 로봇을 요즘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피지컬 AI 로봇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피지컬 AI가 그러니까 로봇 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말하는 거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잘 몰랐거든요. 피지컬이 좋은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피지컬이 좋은 근육 정말 있고. 힘쓰는 로봇인 줄 알았어. 체격이 좋은 인식하고 판단하고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기능을 인공적으로 컴퓨터로 만든 거를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식, 판단, 학습 기능이 실질적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 세계에 나와서 행동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이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I 앞에 피지컬을 붙여가지고 피지컬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한 로봇한 거 혹은 스마트한 로봇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건 피지컬 AI를 갖고 있는 로봇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쉽게 줄여서 피지컬 AI를 우리는 이제부터 로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걸 지금 이해가 쏙쏙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눌 이야기는 이런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지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can you see in front of you? Is a person holding a microphone with the logo KBS. One of the biggest, most important one is physical AR.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보니까 로봇들이 점령을 했더라고 기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났죠. 어땠어요? 어때요? 저는 이슈 저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으로서 어땠습니까 이번에 뭐 말이 많았죠 이거. 주식시장도 뜨거웠죠. 그래?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따뜻했어, 따뜻했어. 로봇주 덕분에 요즘에 또 뜨끈뜨끈해요. 그렇군요. 네, 쫙쫙 올라가니까 요즘 로봇주들이.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그럼요. 대한민국 로봇주들도 지금 뭐 세계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시장에서 지금 주식들도 전부 다 막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워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의 로봇은 사람이 일일이 다 코딩을 했습니다. 코딩을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산업용 로봇이 되겠는데 집사 로봇한테 일일이 다 코딩을 할 거면은 집사 로봇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귀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상전이죠, 없습니다. 상전.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간단한 명령을 하면
혹은 집안의 환경이 변하면 집사 로봇 스스로가 다 그걸 알아내가지고 우리들한테 필요한 심부름을 해주는 게 네.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집사 로봇이 되겠죠. 로봇 청소기가 이것도 피지컬 AI가 맞는 건가요? 저희 집에 지금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반려 로봇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3대 로봇, 3대 반려청소기. 가전제품 중에 가장 잘 산 템. 혹시 로봇 청소기 집에 가지고 계신 분 한 분, 두 분. 로봇 청소기가 처음 우리한테 선을 보인 게 20년이 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던 로봇 청소기는 그랬어 그때. 아마 아나운서님께서는 그거를 가지고 계시진 않을 텐데 저는 그거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 로봇은 생긴 거는 지금하고 비슷하게 동그랗게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쪽을 좀 청소해줘. 그런데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네. 계속 한 군데만 청소하고 있거나 혹은 한 번 의자 밑에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처박혀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창기에 나왔던 로봇 청소기입니다. 따라서 그때도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능이 아주 낮은 그런 로봇 청소기였는데 최근에 나오는 로봇들은 처음에 집안의 구조를 자기가 스캔을 해가지고 네. 어디를 청소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반려견들이 배변을 하면 그 부분을 피해가서 한다거나 닦아주는 이런 로봇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최근에 나온 로봇 청소기는 생긴 건 비슷합니다만은 네. 기능적으로 보면은 아주 피지컬 AI의 고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있으면 와서 깨우겠다. 툭 일어나세요 주인님. 팔로 쭉 나오고 또 일어나세요. 시간 몇인지 아세요? 그만 드세요, 주인님. 그만 드세요. 아이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말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이게 언어 기능까지 탑재되면 진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이 사실 하나씩 다 구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CES 봤는데 쌤, 그 사람 닮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게 그게 가장 좀 신기하더라고요. 로봇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휴머노이드, 즉 사람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는 게 일종의 꿈입니다. 저도 로봇을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 저도 꿈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가 제일 우리들한테 좋은 어떤 대상이 되겠느냐? 여러분 똑같이 로봇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로봇과 하나는 강아지같이 로봇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로봇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 같은 로봇하고 강아지 같은 강아지 로봇. 로봇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로봇이 일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강아지는 놀아주는 거 정서적인 것만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높은 지능의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는 지금 어떻게 사람 몸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체를 개발하겠느냐,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똑똑한 지능을 갖는 피지컬 AI를 갖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진정한 미래를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